예, 세스코리아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권 상무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항상 이 등단을 할 때는 야구로 아까 시작을 하셨으니까 야구로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 투수로 항상 나왔습니다. 2010년서부터 마무리 투수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션이 끝나면 점시간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마무리 투수의 제일 백미는 경품 추첨입니다. 이게 끝나면 누가 될지는 몰라도 경품 추첨에 누군가 당첨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잡았던 게 빅데이터, Now and Tomorrow입니다. 결국 오늘을 알면 내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알기 전에 오늘 포럼에 한 10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이제 예약을 하셨고요. 꼭 참석하셔야 될 포인트가 요 앞에 쭉 나가보시면 복도에 2010년서부터 오늘 2014년까지 한국에서의 빅데이터 역사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계속 10년서부터 이제 이런 발표를 하고 했지만 한국의 빅데이터의 역사, 소셜의 어떤 웨이브에서부터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발표하는 것까지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과거를 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그 포럼을 준비하면서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한 반 정도는 금융에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접수된 그 참석자들이 거의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사전 예약을 하셨는데요. 사전 예약자의 SI, IT 이런 거를 제외하고 현업분들이 오신 쪽에서 가장 큰 오디언스가 혹시 어딘지 예상이 되십니까? 예, 공공과 라이프 사이언스 쪽, 병원 뭐 이런 쪽이 제일 큰 참석자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참석자의 이제 선호도가 이제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고 웨스트 하면서 동부에 있던 퀀트들이 실리콘밸리로 지금 한참 엑소더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가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포럼에서 전체를 보셔야 되지만 결국은 인더스트리도 융합이 일어나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조만간에 금융이 혁신의 굉장히 핵심에 있었다면 그 핵심이 아마도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멘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주신 워드들이 이 안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크게는 구축 사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고요. 두 번째는 빅데이터의 지금 트렌디한 화두가 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이 이제 활용 기법에 대한 부분들,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구축 사례 부분은 분석 플랫폼 하두, 그 다음에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IoT, BYOD, 결국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활용 기법에서는 오히려 제조에서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데이터, 결합, 그 다음에 필요 역량, 분석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클라우드 워드에 미래가 있습니다. IoT와 BYOD, 분석 전문가, 역량, 하두, 분석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VOC, 여러분들의 이제 보이스였고요. 세스의 보이스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VOC는 2주 전에 저희 세스 글로벌 포럼에서 저희 굿나잇 회장께서 한 이야기를 비주얼 애널리틱 가지고 클라우드 워드를 이제 뭉쳐본 겁니다. 당연히 이제 데이터 애널리틱 세스 뭐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은 화두였고요. 그 모든 걸 다 제껴놓고 몇 가지를 다시 추려보면 앞에서 보셨듯이 비주얼, 하두,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레이저, 인메모리 이런 기술적인 용어가 있고 하나 이제 독보적으로 보이는 게 모더나이제이션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체 포럼에
키워드 하나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드립니다. 결국 기업들이 모더나이즈 돼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 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거를 사전적으로 앞에서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모더나이즈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모더나이즈는 첫 번째는 모던 니즈 앤 헤빗입니다. 모던 니즈는 뭡니까? 결국은 빅데이터에 대한 니즈입니다. 헤빗은 뭡니까? 팩트 베이스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겁니다. 아까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야구의 재미를 계량화할 수 있느냐, 수치화할 수 있느냐? 답은 뭡니까? 된답니다. 우리의 헤빗을 팩트 베이스, 데이터 베이스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형태의 습관으로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거에 따라오는 것들이 그러면 어떤 이퀴먼트를,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느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클라우드 워드에서도 나와 있던 하둡, 인메모리, 텍스트 분석,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이퀴먼트를 써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허들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Adopting modern idea and methods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업의 문화, 성숙도, 분석의 레벨, willing to change 하려는 것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허들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과연 국내와 해외 여러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모던 니즈 앤 헤빗에 대해서 지금 가장 빅데이터를 하면서 화두가 되고 관심이 있는 쪽은 역시나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쪽입니다. 얼마 전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웨어라는 걸 발표를 했죠. 그게 굉장히 상용화되면 어떻게 보면 결제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문 열고 내가 들어가고 예약하고 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거꾸로 한쪽에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2.0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비즈니스 위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타이틀을 보시면 Big Mickey is watching you. 디즈니랜드를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에버랜드나 이렇게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디즈니에서 10억 불을 투자해서 굉장히 큰 실험을 합니다. 일종의 실험이죠. 실험의 내용은 무엇이냐? 매직 밴드라는 거를 삽니다. 이게 돈 주고 파는 겁니다. 팔게 되면 들어갈 때 입장할 때 이걸 찍고 들어가고 내가 레스토랑을 어디서 점심을 먹겠다는 걸 예약을 합니다. 또는 호텔 갈 때 키도 이걸로 쓸 수 있고요. 간단한 기념품이나 음료수, 물놀이 하면서 이제 결제 같은 것도 이걸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을 RFID로 모든 정보들이 쌓입니다. 그럼 디즈니에서는 어떤 것을 하느냐? 인크립트 되어 있는 DB, 고객의 DB와 손님이 움직이는 동선,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제 놀이공원에 스텝을 어사인을 해야 되는지, 또는 그 레스토랑에 지금 어떻게 서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스탁은 지금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디즈니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Make people happy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커스터머의 익스피리언스를 극대화하고 개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캐스트라고 그러죠. 인형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올 때에 얘의 생일이 언젠지, 그 다음에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깜짝 그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원하는 사람한테는 안 하겠지만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식의
나만의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합니다. 자, 그 결과 작년 그 크리스마스 시즌 때 올랜도 매직 킹덤의 입장객이 3,000명 이상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최적화만 했어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근데 3,000명이 더 늘어나게 서비스를 받습니다. 자, 소셜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개인정보가 어떻다라고 난리를 치겠지만 80%는 대단히 만족한다. 단 2%만이 소셜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반대, 네거티브한 의견을 줬습니다. 자,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면 디즈니처럼 매직밴드 사가지고 RFID 신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하면 다 서비스가 되는 거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즈니의 역사는 2012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디즈니 파크스 앤 리조트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디즈니 애널리틱스 옵티마이제이션 서밋이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디즈니 전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석에 대해서, 최적화에 대해서 서밋을 하는 겁니다. 세스가 여기에 플래티넘 스폰서로 돼 있고요. 이런 쪽에서 빅데이터나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프랙티스를 나누고 이것을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인큐베이션을 합니다. 이 역사는 2002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디즈니는 CRM이라는 걸 버리고 CMR이라는 걸로 바꿉니다. CMR, Customer Managed Relationship.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제공을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서비스는 로우 리스판스입니다. 아무런 리스판스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고객이 제일 원하는 리스판스예요. 근데 CRM은 뭡니까? 고객을 모르니까 매스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문제도 있고 서비스의 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제가 모 은행에 아주 리딩 은행에 가서 거기서 관리하는 고객의 모델을 봤더니 2008년에 만든 겁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그 속성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은행은 그래도 국내에서 제일 잘한다는 은행입니다. 2008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고객은 다 모바일로 갔습니다. 웹도 안 써요. 그런데 그런 속성, 그런 고객의 속성은 하나도 그런 고객 행동, 비헤이비어 모델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은행이나 일부 기관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새로운 습관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게 IT 디바이스 쓴다고 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과연 이 모더나이제이션에서 우리의 가장 큰 허들은 뭐냐? 뭘 것 같습니까? 하두? 빅데이터 분석하는 기술? 이 보고서는 MIT 슬론 매니지먼트는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는 첫 번째, 탑 퍼포머가 2배 이상 분석을 잘 쓰더라. 두 번째, 결국 여기에서 가장 허들이 되는 것들은 이 분석의 문화다라는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의 문화에서 가장 시작은 뭐냐? 빅 데이터가 아니고 빅 퀘스천이라는 겁니다. 큰 질문,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라. 그게 여기 보고서에서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보고서가 1년 반 있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타이틀은 좀 바뀌었죠. 앞에서는 인사이트 투 밸류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밸류 투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가 10년 후에 여기에 있는 기업 중에서 살아남을 기업, 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10년 후에 이 격동하는 이 이코노미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어디냐?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비전을 찾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분석 혁신 기업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혁신들의 몇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 등록하시면서 이런 설문에 응답하신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실 텐데 4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업은 한 몇 개나 되는지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십시오. 보시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 기업이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는 한 11% 정도 현재 됩니다. 그 다음에 챌린지 되는 기업들이 29%, 나머지 프랙티스, 이제 연습하고 있는 이런 데들이 나머지 퍼센테이지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가 아주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혁신 기업입니다.
자, 4개 중에서 2개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챌린지한 기업입니다. 하나도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아직도 시작도 못한 프랙티셔너입니다. 첫 번째, 혁신기업의 60%는 현상에 도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이다. 현상에 도전한다. 스테이터스 쿠어라고 이제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도전적인 아이디어, 아니면 수공 과제, 뭐 이런 것들이죠. 하고는 싶은데 너무 커서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에 과연 여러분들의 기업은 얼마나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두 번째, 분석 기술을 쓸 때에 주로 실시간 의사결정 쪽에 대부분을 쓰고 있고, 나머지 것들, 고객을 분석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우선순위가 뒤로 빠져 있다. 이게 혁신기업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수집한 데이터는 다 사용한다. 여기에 다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EDW에 있는 것을 다 쓴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 EDW 외에도 아까 디즈니 사례를 다시 가보면, 디즈니는 콜센터의 접점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고객이 전화했을 때 상대적으로 콜센터에 개인정보를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내가 놀러 가야 되니까. 어떤 놀이기구가 좋아요? 우리는 애들 둘 데리고 가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그 정보를 날리지 않습니다. 디즈니는 그 인바운드 콜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360도의 뷰를 정말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합니다. 이메일도 따로 그 사람에 맞게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메일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서비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정보까지를 다 포함해서 다 활용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 임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데이터를 가지고, 줄타기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임원들이 잘 승진하더라. 우리 기업은. 자,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아주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이 중에서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를 다 대변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이번 포럼에서 보니까 단 1%만이 아주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조업의 하나, 그 다음에 헬스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 하나, 또 나머지 2군데는 정부기관도 하나가 있었고 뭐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바이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 친 데가 된 데도 한 2군데 정도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게 저희의 현주소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쪽에 이제 활용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 실시간 의사결정보다는 고객에 대한 분석,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는 뭡니까? 실시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켓 센싱을 한다든지 신제품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 설문조사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더나이제이션의 가장 큰 허들은 문화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글로벌에 있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더나이즈 아이디어와 메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5가지 카테고리로 델타를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첫 번째, 제조나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IoT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 그거에 대한 목표는 뭡니까? 파워 오브 원입니다. 1%의 힘. 자, UPS의 경우는 기사 한 명이 매일매일 1마일만 줄이면 3천만 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46,000대가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비행기는 2,000편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UPS는. 거기에서 하루에 1마일씩 1%만 매일매일 줄이면 3천만 불이 줄어듭니다. 주의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터빈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입니다. 터빈 하나가 한 센서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500GB 정도 됩니다. 한 센서에서. 그러면 이 터빈 하나가 GE가 관리하고 있는 터빈이 몇 개나 될까요? 12,000개입니다. 그럼 센서 하나에서만 나온다 해도 엄청난 양입니다. 하지만은 그 터빈의 효율을 1%만 올릴 수 있다면 수억 불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지금 GE가 생각하는 Marriage of Analytics, Big Data.
매리지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빅데이터에. 그게 그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파워 원, 파워 포텐셜. 빅데이터의 포텐셜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빅데이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과연 우리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Business as usual, BAU로 하면은 자,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고를 합니다. 시스템 도입합니다. SI나 이게 맡깁니다. 일정 기간 줍니다. 프로젝트 합니다. 끝.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세상입니다. P&G는 뭐를 했냐 하면은 P&G는 뭐죠? 제일 유명한 게 세제죠. 똑같은 이 세제를 가지고 다른 재료를 써서 똑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없을까? 그거의 목표는 뭡니까? 코스트 다운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정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아이디어만 있어요. 분석가도 없습니다. 최적화라는 걸 써야 돼요. IT 플랫폼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을 아웃소싱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와 그 아이디어만 줍니다. 그러면 세스의 그 어드밴스 애널리틱 랩에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호스팅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 답을 빨리 줍니다. 안 된다. 이건 된다. 패스트 페일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패스트 페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인큐베이션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에서 또는 메이시나 같이 이런 유통기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same decision을 빨리, 싸게 그렇게 해서 뭘 얻고 싶어 합니까? 더 정확한 아웃풋을 얻고 싶어 합니다. 4주 걸리던 모델을 1주 만에 만듭니다. 그 다음에 고객 라이프타임 밸류가 제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라이프타임 밸류에 대해서 1억 불 정도의 포텐셜이 생깁니다. 대성삼각금을 계산해 봤더니 6,400만 불 정도가 더 세이브가 돼요. 그럼 그걸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결국은 속도가 밸류를 만들더라. 디시전 사이언스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세스입니다. 세스는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례는 위브라는 사례인데, 위브는 영국의 통신사입니다. 조인트 벤처고요. 세 개의 통신사가 합해가지고 M-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한 6,5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고요. 이 가입자를 통해서 M-커머스를 지원을 합니다. 거의 80%. 영국 모바일 고객의 80%가 여기 고객이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옵트인으로 한 2천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서비스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세스가 한 거는 솔루션만 판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단계에 컨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컨설팅하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드웨어와 사람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토탈 서비스를 합니다. 위브는 왜 그랬을까요? 시간도 없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도입해가지고 실패의 위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스토리는 오후에 세션에서 아마 자세한 내용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 델타에 대한 거, 우리의 데이터, 우리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리더십 문화죠. 그 다음에 어떤 타겟을 갖고 할 건지,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델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세스는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을 했느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스의 변화는 transforming into the cloud입니다. 클라우드로 트랜스포밍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이제 생각하시면 파스, 플랫폼에서 서비스인데요. 결국은 세스의 비주얼 애널리틱을 아마존 AWS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스. 현재 35개 정도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케팅이라든지 모바일 마케팅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시작해서 유럽 쪽으로, 그래서 한국 쪽 이 APEC까지 점차적으로 확산해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호스팅.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컨설팅까지를 다 서비스를 받는 이런 모델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심리스한 빅데이터 애널리틱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자, 보통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면 많이들
관심을 갖는 쪽이 데이터 플랫폼 쪽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하둡, 뭐 어플라이언스 DB, 뭐 하나. 하지만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에서부터 분석, 그 다음에 최종 실시간이든 배치든 디시전 하는 그 단계까지의 전체, 그리고 이것들을 보여주는 BI 단계까지 전체를 시미리스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세스의 전체를 쓰시든 아니면 부분적인 걸 쓰시든 이 시미리스한 게 있어야만이 제대로 난리질이 쌓입니다. 거기서 현재 세스가 가장 윗부분은 잘 되고 있고요. 더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밑에입니다. 데이터 플랫폼 쪽. 먼저는 하드웨어에 대한 에코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 빌트인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치를 위한 맵 리듀스하고 같은 레벨로 세스의 레이저나 HPA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하드를 액세스한다는 게 아니고 맵 리듀스와 같은 동등한 레벨의 세스의 인메모리 기술이 하둡 에코의 야한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이 SAP 하나하고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SAP 하나에서 모든 세스의 분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개념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SAP 하나는 OLTP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전에 썼던 테라데이터나 그린플럼이나 이런 것들은 OLAP입니다. DW용입니다. 하지만 OLTP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즉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nalytics for everyone.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의 분석이라 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분석가, 통계 분석가, 숫자만 아는 사람. 하지만은 빅데이터 시대의 애널리틱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 비즈니스를 알면서 데이터를 약간 알지만 통계는 모르고 통계 툴도 모르고 하둡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세스는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를 만지는 것에서부터 이거를 보여주는 것까지, 그 사이에 분석하는 것까지. 나는 MS 오피스밖에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MS 오피스에서 똑같은 걸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스에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제일 처음에 하둡을 액세스하고 싶습니다. 나는 MS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엔터프라이즈 가이드와 같이 이런 툴에서 쓰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또는 전산실에서 하둡을 액세스해서 뭔가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싶습니다. 코딩 필요 없이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고요. 또 데이터 디렉터를 통해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업 분석가는 뭡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보셨던 비주얼 애널리틱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비주얼 애널리틱에서 텍스트 워드, 트위터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나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워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딴 데 갔다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양한 소스들을 이제 땡겨 쓰실 수가 있고요. 나는 분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회귀 분석 그 모델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세그멘티드 되어 있는 모델을 여러 개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유통회사나 이런 쪽에서 나는 어떤 레커멘데이션 엔진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비주얼하게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나는 자유롭게 코딩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인메모리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스의 모든 R&D의 역량은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데모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참전용사관리국에서 제공해준 실지 데이터입니다. 110만 건의 기부금 이력 데이터로 신규 자선 기부금 권유 캠페인을 누구에게 할지 스코어링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먼저 VA에서 나이, 기부 금액, 마지막 기부 금액 등의
매저값을 이용해서 차트를 그립니다. 그러면 VA가 자동으로 리그레션 매트릭스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기구 금을 타겟 변수로 해서 선형 회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 스태티스틱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태티스틱이 VS가 필요한 차트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차트는 변수 중요도를 p-밸류와 함께 보여주고 있고 p-밸류가 클수록 좋은 변수입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게 잔차 분석 차트이고 같은 내용을 테이블 형태로 상세값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성별, 소득 수준, 기부 횟수 등 카테고리에 있는 변수들을 조금 더 선택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변수를 좀 더 추가해 보고요. 여기에다가 인터랙티브 텀, 새로운 변수들을 추가해서 인하우스 여부, 기부 횟수 이런 걸 결합한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파생 변수들을 만들어서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쭉 내리시면 밑에 이제 파생 변수 인터랙티브 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다시 집어넣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잔차 분석 차트에서 이상치를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면 이상치가 있는데 다시 제거한 다음에 회귀 모형을 돌려보면 변수값들이 이게 쭉 변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를 세그멘티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죠. 다시 소셜 이코노미 상태 변수라는 거를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클러스터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 클러스를 그룹 바이 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5개의 모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모델의 변수와 모델에 대한 피팅 정보를 보고서 만들어진 모델 중에서 제일 1번 SE 클러스터의 스코어 카드를 파일로 엑스포트를 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든 것들을 내 PC에 있는 파일로 엑스포트를 하고 그 엑스포트가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코드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한 한 3분 정도의 데모를 보셨지만 과거에 나는 데이터 마이너 인내, 분석가 인내 했던 사람들의 것들을 약간의 통계적인 기법만 아시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부터 분석해서 결과를 내서 소스 코드까지 만드는 것까지 다 자동으로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만 건의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갖고 옵니다. 뭐 그룹 바이가 안 됐습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갖고 옵니다. 이 데이터가 틀립니다. 또 요청합니다. 갖고 옵니다. 얼마나 걸리죠? 최소한 한 달입니다. 아주 짧아도.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세스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면 세스가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을 하려고 하느냐? 저희는 3P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플랫폼.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자산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플랫폼에서 하는 것은 8개의 분석 사이클, 애널리틱 분석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P는 피플입니다. 사람들,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쉐어를 할 거냐? 세스의 답은 COE입니다. Center of Expert. 각 도메인별로 마케팅이나 여러 도메인에서 프로드나 이런 쪽에서 센터 오브 엑스퍼트를 제공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 프리딕티브 모델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프리딕티브 모델과 룰들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오후 세션에서는 이런 COE를 통해서 성공했던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18개 정도의 인더스트리 솔루션들을 갖고 있고요.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프라드라든지 파이낸셜 크라임에 대한 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같이 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오후 세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기 전에
세스 코리아도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세스 고객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글화되어 있는 매뉴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저희 세스 코리아에서 2010년서부터 준비를 해서 손따 시리즈라는 것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손따는 손쉽게 따라하는 세스입니다. 그래서 손따 시리즈에 2011년에 나왔던 게 엔터프라이즈 가이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게 점프가 나왔고요. 오늘 나가시면 E 마이너에 대한 손따 시리즈를 사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서 애용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손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예제와 함께 최근 버전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스 코리아도 모더나이징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세션에서 크게 플랫폼과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플랫폼 세션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특징적인 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COE, 본사의 COE 쪽에서 오늘 이야기할 세션, 주로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의 사례입니다. BMW라든지 ABM 암노라든지 이런 쪽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거기서 소개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마케팅 디시전 허브라는 개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빅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한 5가지 스텝. 제일 첫 번째 스텝은 나의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우리의 빅데이터를 정의하십시오.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 실패까지도 그걸 자산화할 수 있는 작든 크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회사의 분석의 성숙도는 어디입니까? 그 문화에 맞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마시고요. 우리 회사가 어느 레벨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그게 실패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시작은 빅데이터가 아니라 빅퀘스천에서 하십시오. 문제를 인식하는 게 시작입니다. 마지막 부분, 이런 걸 할 때 내부적인 LOB와 그 다음에 외부의 이런 협업체계,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델타입니다. 델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시고, 세스는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서 따왔습니다. 백수십 년 전에 데카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Doubt is the wisdom of origin of the wisdom. 의심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데카르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회사가 세스이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